네, 안녕하세요. 우리 2023학년도 3월 모의고사 해설 영상인데요. 제가 조금 늦게 올리게 된 것 같은데, 원래 생활윤리를 이번엔 업로드하지 않을 예정이었는데, 따로 요청이 많아서 이렇게 늦게라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일단 총평부터 간단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적당했지만 비교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느끼셨을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선지가 좀 까다롭기도 했고요. 최근에 있던 모의고사들과 비교해봐도 난이도가 어려운 편에 속하는 난이도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3월 모의고사가 수능 성적이다라는 어떤 이런 내용 말들 때문에 좀 걱정이 많은 학생들이 많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3월 모의고사를 보고 제일 꼼꼼히 분석해야 될 것은 우리가 겨울방학에 준비했던 과정들에서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구나. 또 이번 모의고사를 통해서 헷갈렸던 선지들, 헷갈렸던 사상가들의 내용에 대해서 바로잡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요 선지 분석을 꼼꼼히 체크하고요. 또 이번 3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우리 6, 9월에 모의고사도 준비하고 또 수능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공부 방법, 계획을 어떻게 잡을지를 고려하셔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13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에서 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우리 갑부터 보겠습니다. 원조의 의무는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행해져야 된다라고 나와 있네요. 우리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 하면 대표적인 학자 싱어 기억하셔야 되겠죠? 우리 동물중심주의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해외 원조 부분에서도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서 얼마나 떨어져 있고 어떤 공동체에 속하느냐 이것이 원조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을도 넘어가 볼게요. 원조의 의무는 합당하게 정의로운 자유적 만민과 적정 수준의 만민의 불리한 여건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 부담해야 할 의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로 돕기 위해 주장했던 바로 롤스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것은 롤스의 만민법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러니까 갑과 을에 대해서 어떤 학자인지 파악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보기를 한번 볼 텐데요. 우리 A는 지금 갑만의 입장이고 B는 갑을의 공통, 그리고 C는 을만의 입장이라고 하네요. 그럼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갑만의 입장이기 때문에 A는 B는 갑, 그리고 C는 이렇게 해당해야 되겠죠. 그럼 A부터 보면은 빈곤에 처한 모든 사람들을 균등하게 원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 선지 같은 경우는 저랑 수업을 많이 하신 분들은 바로 오답 걸러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빈곤에 처한 모든 사람들을 균등하게 원조해야 된다라는 말은 우리가 만약에 아프리카에도 기부를 하고 또 미국에도 기부를 할 텐데 우리 두 나라당 둘 다 100만 원, 100만 원. 한 나라에 100만 원 있으면 다른 나라에도 100만 원. 이걸 싱어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싱어는요, 대표적인 공리주의자예요. 제가 공리주의자 꼭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 싱어는 가수니까 공연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 공리주의자라고 외우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처럼 싱어는 개인의 이익에 따라서 판단하고 또 쾌락을 증진시키고 고통을 감소시키는 걸 주장했기 때문에 빈곤에 처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균등하게 원조해야 된 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롤스도 같은 의견이고요. 그래서 기억은 바로 지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B, 원조할 때 원조 대상국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우리 롤스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 않게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고려해야 되는 거 당연히 오라고 체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그런데 우리 싱어에서 약간의 고민이 있었겠지만 선생님, 우리 싱어는 공리주의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원조의 행위가 그 나라에게 직접 도움이 될지 그게 쾌락을 증진시킬 수 있을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정치적 상황을 당연히 고려해야 됩니다. 우리 쉽게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그 나라가 독재 국가예요. 그래서 빈곤에 처해 있기도 한데 그 나라를 돕더라도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기득권 세력, 권력을 가진 세력들만 돈을 가지고 부정부패가 일어날 거라는 걸 미리 짐작해 볼 수 있는 사회라면 당연히 우리가
그 나라를 도와주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싱어는요, 당연히 공리주의 입장에서 우리가 원조를 하는 행위를 할 때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선지가 되고요. 디귿, 원조 주체는 원조 대상국에 강제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당연히 우리 롤스 입장에서는 강제력을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할 거고, 싱어 또한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원조 대상국은 빈곤한 나라일 텐데 그 나라를 강제력을 행하면서까지 돕는다면 당연히 이거는 쾌락을 증진시키는 공리주의의 입장과 어긋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싱어나 우리 롤스나 모두 강제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말에 동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선지죠. 리을. C. 질서정연한 사회는 지구적 분배의 정의의 원칙에 따라 원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C는 지금 일단 롤스의 입장이기 때문에 롤스를 한번 따져볼 텐데, 롤스의 분배적 정의를 우리 이야기를 해보면, 롤스는 기본적으로 1원칙과 2원칙으로 나눠서 1원칙에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 2원칙에는 차등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 분배정의 안에서도 차등의 원칙을 롤스는 국내에만 적용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시, 롤스는요, 차등의 원칙은 한 나라 안에서 국내에만 적용을 할 뿐, 이거를 지구적 확대까지 주장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 꼭 기억해달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것처럼 질서정연한 사회는 이 분배적 원리, 즉 차등의 원칙까지 이게 지구적 원칙에 따라 모든 나라에 행하면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롤스에는 해당하지 않는 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니은과 디귿이라는 3번으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5번에 해당하는 가의 가불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에서 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럼 우리 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 이성은 없지만 생명이 있는 피조물인 동물을 폭력적이고 잔인한 방식으로 다루는 것은요, 자기 자신의 인간의 의무와 대립한대요. 바로 여기서 의무를 보면서 우리는 칸트인 걸 생각해낼 수 있겠죠. 우리 칸트를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면, 칸트는 인간 중심주의 사상가였지만 동물을 혹은 생물을 대해서 잔인하게 폭력적으로 다루는 것은 오히려 인간성을 해치기 때문에 인간성 실현을 위해 간접적인 의무를 주장했습니다. 간접 의무 기억합시다. 그리고 을은요, 유기체는 고유의 방식으로 자신의 선을 추구하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래요. 우리 목적론적 삶의 중심하면 바로 테일러 기억하셔야 되죠. 어떤 종을 다른 종보다 선호하는 편견은 받아들일 수 없대요. 그래서 우리 테일러는 생명중심주의 사상가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동물, 식물까지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테일러는 개체론을 주장하기도 하였죠. 그 다음에 병, 동물이 인간과 다른 종에 속한다고 해서 그들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은요, 종차별주의래요. 우리 대표적인 동물중심주의 사상가 중에서도 종차별주의를 이야기했다 하면은 바로 싱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싱어의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그럼 나에 있는 한번 도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갑의 입장, 을의 입장, 병의 입장 이렇게 나눴는데요. 우리 A는요, 갑, 을, 병이 있으면 갑만 O, 을과 병은 XX, 아니요 아니요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우리 B에서는요, 을은 O, 병은 X, 그리고 C는 을만 O, D는 병만 O. 이것이 각각 맞는지를 살펴보면 되겠네요. 그럼 기억부터 내려가면, 동물에 대한 폭력적 행위는 인간의 의무에 어긋나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긋나는지 한번 각각의 사상가들에서 볼게요. 우리 칸트는요, 폭력적 행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했죠. 왜요? 간접적인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의무에 어긋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테일러 또한 우리 동물은 생명에 포함되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명중심주의에 이거에서 폭력적인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우리 싱어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동물 중심주의 사상가였고 그로 인해서 동물 실험에 반대했기 때문에 즉 동물에 대한 폭력적인 행위는 인간의 의무에 어긋난다라고 주장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OXX가 돼야 되지만 우리 각각 보면은 모두 다 O이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선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니은 B 생명체는 종에 상관없이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럼 테일러부터 보게 될 텐데 우리 테일러는 생명체에 대해서 도덕적 지위를 인정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 생명체는 우리 인간, 동물, 식물에 한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싱어는 생명체는 종에 상관없이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가에는 X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였나요? 우리 싱어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뭘 고려해야 되죠? 그저 바로 쾌고감수 능력을 지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체라는 것은 인간, 동물, 식물을 이야기할 거고 쾌고감수 능력을 지니는 건 인간과 동물이기 때문에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가라는 이 B에 대한 질문엔 아니오라고 답변할 겁니다. 그럼 B는 지금 OX가 되니까 맞는 선지가 되겠죠. 그리고 디귿으로 넘어가 볼게요. 생명체 고유의 선을 보호하기 위한 간섭이 허용될 수 있는가라고 나와 있네요. 아마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서 우리 디귿의 이 선지가 가장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테일러를 더 열심히 파본 친구들이 더 많이 틀렸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테일러의 4대 의무 중에서는 우리 악행금지, 그 다음에 불간섭, 성실, 보상이 있습니다. 테일러에는 크게 4대 의무라고 해서요. 악행금지, 불간섭, 성실, 보상까지 이렇게 4대 의무를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서 불간섭을 보고 아 맞아 테일러는 4대 의무가 있었지 그러니까 간섭이 허용되면 안 돼 라고 해서 여기서 X라고 한 친구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 환경윤리 문제를 풀 때는 모든 그 사상가들의 내용을 다 기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사상가들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그거에 따라서 선지를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테일러는 생명 중심주의 사상가였고요. 또 개체론을 주장하면서 개별 생명체의 고유의 선을 존중하는 걸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이 되냐면요. 불간섭은 해야 되지만 우리 앞에 전제가 뭐였어요? 생명체 고유의 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테일러라는 학자를 생각해 본다면 테일러는 생명중심주의 사상가였고 그 생명체마다 왜 생명체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고 해서 각각의 목적을 지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별 생명체를 보호해야 되기 위해서 지금 이런 4대 임무를 이야기한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 생명체 고유의 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간섭이 허용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각 사상가들에 대한 중심 어떤 내용을 먼저 전제로 한 뒤에 선지를 보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해서요.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내용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디귿은 맞는 선지가 됩니다. 그리고 D 인간과 동물은요 동일한 양의 고통을 동일하게 고려되어야 하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럼 여기서 동일한 양의 고통을 동일하게 고려해야 된다라는 말은 우리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을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볼게요. 우리 D는 지금 싱어의 입장만 보면 되는데 인간과 동물의 동일한 양의 고통, 그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어렵지 않게 O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리을의 5번이 되는 겁니다. 네, 우리 그럼 마지막 17번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불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그림으로 표현할 때라고 해서요. 우리 기출을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아마 이 문제를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불병 이렇게 나와져 있고 서로에게 이렇게 화살표로 해서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A와 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갑부터 보면 형벌의 남용은 인간을 개선시키지 못한다. 종신노역형만으로 라고 해서요. 우리 종신노역형 바로 밑줄 하나 쳐주시고요. 우리
형벌이 사형과 같은 것보다 오히려 종신노역형에 대해서 취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 바로 베카리아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꼭 기억해 줘야 되는 건 베카리아는요, 공리주의자이기도 하였고요. 또한 사회계약서를 주장했죠. 그 다음에 을 넘어갈게요. 형벌은 본질적으로는 해악이래요. 공리의 원리에 따라 의할 때 형벌의 근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 유익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경우는 형벌이 부적합하다고 이야기를 해서요. 우리 형벌을 취할 때는 이것이 유용한지 유용하지 않은지, 공리주의의 원리에 따라 조건부로 행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바로 벤담입니다. 벤담 또한 우리 공리주의자고 양적 공리주의자에 해당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형벌은 사법권의 이념으로서 도덕법칙에 따라, 도덕법칙 나왔네요. 그리고 범죄와 보복은 동등해야 하며 형벌의 질과 양은 보복법에 따라서 결정해야 된대요. 우리 바로 칸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칸트는 대표적인 응보주의였고요. 응당한 보복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칸트는 좀 내용이 재밌죠? 뭐가 재밌냐면, 칸트는 우리 만약에 범죄를 저질렀으면 인간성을 훼손시켰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다시 인간성을 회복해 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살인을 저질렀으면 사형에 처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그럼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부터 내려가 보면, 사형은요, 사회계약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형벌임을 간과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A와 F를 보시면 갑이 을과 병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갑은 베카리아였기 때문에 베카리아가 벤담과 칸트에게, 이거는 베카리아만이 사회계약론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답변이겠죠. 그래서 사회계약론자인 베카리아가 벤담과 칸트에게 지금 사형이라는 것은 사회계약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형벌이야 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선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니은 갈게요. B와 D는요, 우리 지금 벤담이요, 베카리아와 칸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형벌은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지향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최대다수와 최대 행복은 공리주의죠. 그러면 우리 벤담도 공리주의자고 베카리아도 공리주의자이기 때문에 우리 벤담이 베카리아에겐 할 수 없는 내용이 되어서요, 니은은 잘못된 선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디귿 갈게요. 사형은 범죄자의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형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우리 지금 디귿도 보시면 C와 E는 칸트가 베카리아와 벤담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칸트는 응보주의 관점에서 오히려 만약에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의 인간성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즉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시 사형을 찬성해야 된다라고 주장한다고 주장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디귿에 대해 해당하는 내용은 맞는 선지가 될 거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D와 F, 형벌이 방지해야 할 해악보다 형벌의 해악이 작아야 함을 간과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럼 D와 F는요, 지금 베카리아와 벤담이 칸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형벌이 방지할 해악이 형벌의 해악보다 작아야 된다고요? 아니죠. 커야 하죠. 왜요? 베카리아와 벤담은 공리주의의 관점이기 때문에 내리는 형벌보다 오히려 그걸 방지해 줄 수 있는 우리가 해악이 더 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리을도 오답의 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라고 체크하고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맨날 선생님이 모의고사 해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를 드리는데, 우리 많이 틀려서 점수가 너무 낮아라는 이런 걱정보다는 오히려 꼼꼼하게 선지를 다시 분석해서요, 복습을 통해서 다음 시험에 대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니까요. 오늘도 이 영상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어려웠다거나 자기가 몰랐던 내용 꼼꼼히 체크하시면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해설에서 만나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